네, 안녕하세요. 과천아빠TV입니다. 오늘 이제 627 대출 규제 이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7 이제 대출 규제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래는 줄고 이제 매물이 잠길 것인지, 이제 실수요자가 이제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 강화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단기 전망, 장기 전망,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까지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장이 마무리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전제는 미리 선매수한 분들이 이제 천천히 매도하려고 했는데 급격하게 시장이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도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막 호가를 내려서 거래가 직접적으로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매도할 선택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저가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좋은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예상으로는 목동 쪽도 생각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잠실 쪽도 금액만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래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장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주 중심의 갈아타기.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다주택자 포지션을 갖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속적으로 1주택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두드러졌고, 특히 상급지로의 이주를 위해 대출을 적극 활용해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 사례를 보면 6억 초 대출을 뭐 아예 안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6억 이하로 대출 받았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6억 초과로 대출 받았던 분들이 뭐 한 20% 정도, 뭐 조금 더 오픈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 30%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20-30% 정도의 6억 초과 대출이 있었고, 그 이하는 실제로 이제 자기 돈,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다음 아파트를 사는 갈아타기에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대출 규제만 들어온 상태에서 집값을 더 내려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이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면 실소유자는 갈아타기를 포기하여 본인 물건을 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타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매도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매매 물건을 거두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뭐 강남이든 뭐 용산이든 그리고 뭐 잠실이든 이런 과천 안양이든 이런 큰 틀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정점에 있는 강남의 집값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잡히면 어쨌든 계단식으로 다 하락하게 돼 있고, 지금 많이 오르는 게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주변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급지가 계속 이제 주변 급지들이 계속 상승하는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가격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에 다주택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세금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 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뭐 보유세 중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시장에 물건은 많이 풀 수 있는 정책을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면서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과거의 정부 정책을 100% 다 따라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선별적으로 해서 좀 실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감소로 초래되는 이제 시장 왜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제일 핵심은 이제 공급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본질적 투자자 유입으로 자금이 순환돼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대출을 6억 이하까지는 잡은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재개발은 실제로 대출을 받고 이제 돈이 부족한 원주민들은 나가고,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 공급이 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이제 뭐 갭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대출을 받고 산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너무 낙후됐거나 아니면 뭐 방이 작아서, 실제로 뭐 서울 주요 급지는 20억 이상짜리 물건도 많고, 조금 빠진다고 해도 대부분 10억 내외입니다. 그런 이런 데를 실제로 거주하기보다는 그냥 투자해놓고 주변을 월세로 살든가 아니면 이렇게 2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책이 좀 공급 감소를 이제 불러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공급 문제의 부족은 결국 시장 가격 방어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대체 투자처입니다.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잠실 쪽 이제 토어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재지정하면서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과천 쪽으로 많이 왔었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찾는 수요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10억, 15억대로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든지 사람이 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네라고 하면 좀 이제 사도 될까라는 시간이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별한 규제가 안 들어오고 이 시장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뭐 노두광이라든가 이제 평촌 등, 이제 여기 평촌이라고 얘기한 거는 과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특정돼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접으로 이제 좀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서울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화폐 가치는 좀 떨어지고 이제 현물이 좀 오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10억대 찾는 분들, 15억대 찾는 분들도 그냥 어차피 똘똘한 1주택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 이제 규제, 반사 이익을 누릴 곳은 제 생각에는 좀 평촌이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제는 추가적인 규제가 또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나서 추가적인 규제가 또 들어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이제 특히 대규모 유동성이 여전히 풀려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공급이 즉각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규제 수혜지의 매력은 충분합니다. 이 평촌이란 곳은 어쨌든 그 선도지구에 있는 꽃마을 기인블록, 민백블록, 여기는 어쨌든 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는 게 4기 신도시를 집중하기보다는 3기 신도시가 밀려있는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기존의 택지 개발 지역을 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여기서 더 인센티브를 주든가 어쨌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장 대응과 전략과 향후 규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장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도 조금 관망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거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규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다른 얘기가 들리곤 있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결국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근데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전세 끼고 못 사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6억 이상 대출 받으면 결국 실거주만 할 수밖에 없죠. 6개월 이내에. 그래서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갭 투자하려는 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정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요즘 급등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의 매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 투자 매물은 시장에 사라지고 실입주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매물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사지 말고 주식으로 돈을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충분히 관심을 두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